이번 섹션에서는 저희가 포그 앤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그라고 하는 거는 약간 안개,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저쪽 구름. 그러니까 구름은 저 하늘 위에 있는 거고 포그는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거야 바로. 포그는 가까이 있는 컴퓨팅 상황이고, 그다음 멀리 있는 건 클라우드, 멀리 있는 거는 클라우드 서버 쪽에서 인제 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망 쪽만 아니라 최근에는 포그 컴퓨팅보다는 엣지 컴퓨팅이라는 말을 또 많이 쓰죠. 엣지 쪽, 네트워크의 엣지 쪽에 있는 거. 그다음에 저쪽 센트럴 쪽 저 어딘가에 서버 있는 건 클라우드 서버. 뭐 이런 얘기도, 그래서 엣지 컴퓨팅, 뭐 클라우드 컴퓨팅, 뭐 이런 용어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포그 컴퓨팅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인제 클라우드 컴퓨팅은 저쪽 센터에 인제 데이터 센터에 이렇게 있고요. 인터넷 통해 가지고 여기는 아마 뭐 주택이나 뭐 그런 것 같아요. 주택 지역에 있는 포구 컴퓨팅. 이거는 상점인 것 같아요. 도로 주변에 있는 포구 컴퓨팅. 그다음에 이것도 뭐 도로 주변에 뭐 있는 포구 컴퓨팅. 그다음에 에어포트에 있는 포구 컴퓨팅.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있는 컴퓨팅이 포구 컴퓨팅이고요. 멀리 센터에 모여 있는 형태가 클라우드 컴퓨팅이 되겠습니다. 서브 섹션 1 에서는 그 내용을 좀 다루고요. 그다음에 서브 섹션 2 에서는 빅데이터, 데이터 양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양 처리에 대한 것을 기본 뭐 포그 컴퓨팅에서 처리하고, 뭐 필요한 거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다 또 보내고,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계산된 거를 포그 컴퓨팅에다 내려주고, 그 로컬에서 필요한 그 로케이션에서 서비스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시큐리티에 대한 컨선이 빠지지 않습니다. 시큐리티 컨선에서 데이터 스토리지하고 트랜스미션 관점에서 또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면은 쉐어드 풀, 컨피규러블 컴퓨팅 리소스에 대한 것을 요청이 할 때마다 그걸 제공해 주는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되겠습니다. 오프 프레미스로 보통 발전하지만, 이게 리소스에 대한 것이 어 약간의 미니멈 한 매니지먼트 에포트를 해 가지고 노력을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리소스를 이제 퀵클리 제공해 주는 그런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프로바이더는 대개 인제 데이터 센터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그 리소스에 대한 걸 전부 다 데이터 센터에다가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만들어 놓고요. 데이터 서비스 리소스에 대한 어베일러비리티를 확인하기 위 제공하기 위해서 프로바이더는 인제 여러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세브럴 리모트에 그거에 대한 것을 별도로 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포그 컴퓨팅에 대한 것이 여기가 되는 거죠. 클라우드 컴퓨팅의 데이터 매니지먼트 이슈에 대한 것이 좀 많습니다. anywhere, anytime 을 좌우지간 그 데이터를 액세서블 해야 된다. 아 자기가 필요한 그 리소스 자원에 대한 것만 요청함으로써 그 오거니제이션의 IT 오퍼레이션을 스트림라인하게 제공해 줘야 된다. 뭐 요만큼의 메모리, 저만한 메모리, 서버의 용량을 조금 해서 크게까지 그런 것들을 기관에다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온사이트한 IT 이퀴먼트에 대한 필요성을 인제 필요 없게 만들고, 그러니까 온사이트 그 회사가 유지해야 되는 IT 이퀴먼트가 없는 거죠. 좀 클라우드 쪽을 쓰게 되면 메인테넌스 매니지먼트가 필요가 없고 그거에 대한 노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퀴먼트를 구매하거나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값, 그다음에 피지컬 플랜트 공간 비용, 퍼스널 트레이닝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코스트를 줄일 수가 있고요. 데이터 볼륨이 더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레피드한 것을 막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클라우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서는 기본적으로 간 만큼 지불, 우리도 교통카드 같은 거 보게 되면 멀리 가면 많이 내고 짧으면 뭐 최소 비용만 내잖아요, 미니멈에 대한 거. 그래서 간 만큼 지불한다.
그러니까 쓰는 만큼, 필요한 만큼, 요청한 만큼 이제 쓰게 되는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라든가 컴퓨팅에 대한 것을 인프라스트럭처 막 구축하는 것보다 마치 우리가 뭐 유틸리티, 뭐 가스 요금이라든가 전기 요금처럼 그렇게 이제 쓸 수 있는, 쓴 만큼 돈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니셜 코스트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IT 인프라 구축할 때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캐피탈 익스펜디처라서 초기 투자분에 대한 것인데, 이런 것이 인제 어떻게 보면 오퍼레이팅 익스펜디처, 그러니까 운영비로 인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초기 투자를 확 하느냐, 이건 그게 아니라 필요하고 쓸 때마다 그냥 오퍼레이팅 하는 익스펜디처 해 가지고 지출이 인제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되겠고요. 3,000개 데이터 센터가 월드와이드, 이게 옛날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은 이거 훨씬 더 많죠. 호스팅하는 서비스를 지금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어 프라이빗 인더스트리 쪽에서도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퍼블릭 도메인 상에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프라이빗 인더스트리 쪽에서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기네 독자적으로 가져가려고 하겠죠. 중소 중견도 이제 고민스러워서 프라이빗 이게 서버를 구축할래. 뭐 비용이 뭐 비용 뭐 보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우리 내부적으로 유지하는데 전혀 관계없어. 그때는 뭐 내부적으로 이거 구축 데이터 서버를 구축하고 데이터 서버 구축한 상태에서 자신의 자기들끼리 서비스를 쓰는 거죠. 그래도 클라우드 환경이 되는 거예요. 클라우드 컴퓨팅의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대한 거를 제공해 준 거, 플랫폼 애저 서비스, 그리고 개발 환경에 대한 걸 그래서 제공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벨롭하거나 어떤 런치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 그럼 모바일 파스에서 모바일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것이 또 하나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디자이너들을 위한 모바일 플랫폼 애저 서비스가 인제 어떻게 보면 플랫폼 애저 서비스에 그냥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용으로 특화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사스라고 보통 얘기하죠. 메시징, IoT 데이터 프로세싱, 페이로, 게이밍, 텍스트 프리퍼레이션 하는 거에 대한 가입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사스가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거,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건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제공해 주는 서비스고 있고요. 대개 인제 오프 프레미스에서 호스팅을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온 디맨드에 어베일러블한 거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클라우드 커스터머는 이 쉐어드 풀 컨피규어드 컴퓨팅 리소스에 대한 걸 액세스를 하게 쓰면서 자기가 필요할 때 아주 빨리 공급받고요. 그다음에 빨리 릴리즈 돼 가지고 비용에 대한 것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레이트 리소스에 대한 하이 어베일러빌리티 때문에 스케일한 프로퍼티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이게 조금씩 늘리는 거. 왜냐면 만약에 IT에 대한 장비를 사려고 하면 왕창 사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씩 늘려 나갈 수 있는 것도 여기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익스텐드 펑셔널리티 IoT 시스템을 조금씩 늘려나갈 수 있고요. 데이터 프로세싱 한다든가 스토리지에 대한 것이 어 그 클라우드에서 이제 가능하다. 그러니까 별도의 IoT 디바이스를 구매하지 않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 프로세싱 스토리지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서비스가 호스트에 다 올 호스티드에 있기 때문에 데이터 리소스 오레이스에 대한 것도 시스템 애니 디바이스 안에 항상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인터넷 커넥티비티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쓸 수가 있겠죠.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시큐리티 측면에서 정말 시리어스합니다. 그래야지 이 우리 회사에 대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집어넣는데 그걸 다른 회사가 다 접근해 가지고 갔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리어스하게 시큐리티에 대한 거를 제공하고 주고 있습니다. 아주 과다할 정도로. 서버 커뮤니케이션에 요구되는 것이 클라우드 데이터 어널리시스 라든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것까지 다 있고요. 이거 클라우드 서비스의 대표적인 것에 빌트 IO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빌트 IO라고 하는 것이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쪽에 도움을 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네, 그런 곳이 있겠고요.
built IO라는 게 이제 then if this then that, if라고든가 뭐 이렇게 하는 이 회사의 사이트, 이 플랫폼, 그다음에 자피에 이라고 하는 거랑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것 같은데. 아마존 웹 서비스. 아마 우리가 웹 서비스 하면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한다든가 그랬을 때 CPU의 타임을 아마존 웹 서버에서 이제 빌려서 여기서 프로그램 실행을 하죠. 클라우드 호스트되어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고요. 온디맨드 하는 컴퓨팅 환경을 그때그때마다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어떤 이너 메이처 오브 미닛 단위까지에 대한 것을 할 수가 있고요. 디맨드에 따라서 로우 하드웨어 리소스, 메모리나 CPU서부터 더 익스팬드해 나갈 수 있고요. 아마존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것이 AWS라는 이름으로 지금 상당히 파퓰러하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게 if this then that 이렇게 될까 하면 그것이 만들어지는 이 플랫폼으로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상당히 편하게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셜 리소스 URL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액션 뭔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셀룰라 폰에서 SMS 메시지를 받고 싶다. Someone walk in your house. 누군가가 집 앞에 있는 someone walk 할 때마다 그거를 할 때마다 내가 받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누군가가 지나갈 때마다 셀룰라 폰으로 나가 문자를 받고 싶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일단 이질리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모션 센서 케이퍼터블 IoT 디바이스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래킹을 해야 되겠지. 누군가 움직이는지. 그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셀룰라 메시징 시스템이 이제 나한테 보내주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oT 장치 만들고 메시징에 대한 걸 만들어야 돼요. 약간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여기 IFT에서 이걸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디바이스를 만들고 SMS 메시지를 보내는 거를 웹 URL 써가지고 상당히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보게 되면 IFT에서 서포트되고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드는 게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 플랫폼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클라우드 환경이겠지만 뭐 약간 그거 연동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게 많고요. 제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피어도 클라우드 베이스 오토메이션을 해줄 수가 있고요. 요거에 대한 것은 좀 제피하고 이프티하고 두 개 차이가 얘가 이제 약간 비즈니스 드리븐돼 있고 또 액션에 따라서 애플리케이션도 많은 것이 바로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기본적으로 5 액션을 하게 되면 more than need, paid account must created 뭐 이렇게 뭐 이런 차이가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if this then that이라는 플랫폼하고 제이퍼라고 하는 데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거를 이제 만들고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우 컴퓨팅 볼까요? 포우 컴퓨팅 아까 얘기한 데처럼 엣지 컴퓨팅이라고도 하여요. 가까이 내 단말 쪽이랑 같이 가까이 있는 쪽이에요.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 인프라스트럭처이고요. 네트워크 엣지 쪽에 되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엣지 디바이스가 뭔가 애플리케이션을 로컬리 돌리거나 뭔가 이미디에이틀리 디시전 서버까지 가지 않고 뭔가 동작할 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로우 데이터 측면에서 네트워크에다가 쓸데없는 트래픽을 보내는 부담은 없죠. 그래서 네트워크 커넥션 트래픽을 굳이 다 모든 걸 보내지 않으니까 트래픽 양이 좀 줄을 거고요. 리사일런스 그러니까 IoT 디바이스가 뭔가 인터넷 커넥션을 잃어버렸을 때 왜냐면 이게 서버랑 끝까지 다 있다고 하게 되면은 서버까지 커넥션이 끊어지면 이게 중간에 있는 것도 다 끊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엣지 쪽에 있는 포구 컴퓨팅이 있으니까 저쪽 멀리 있는 인터넷 무관하게 얘가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시티브 데이터에 대한 것은 이 엣지를 나가지 않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까지 저기 데이터 센터까지 가지 않고 요 로컬에서 필요한 거는 여기서 저장할 수 있는. 그래서 시큐리티를 조금 향상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엣지 쪽에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걸 확장하기 위해서 익스텐드 확대하기 위해서 엔드 디바이스, 스마트 미터, 인더스트리 센서, 로보틱 미케닉, 아더스를 로컬 인티그레이티드 컴퓨팅에 연결하거나 네트워킹 스토리지에다가 연결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포구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다 같이 결합된 형태고 있고요. 썬 포구 컴퓨팅은 어떤 시스코 IOX라고 하는 것처럼 특별한 OS랑 서포트를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시스코 iOS가 오픈 소스 리눅스를 기반으로 만들었어요. 오픈 소스 리눅스 기반으로 시스코 iOS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반으로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IoT 라우터라고 하는 것이 리눅스 베이스드 포그 애플리케이션을 iOS에서 동작할 수 있다. having to interact with cloud. 그러니까 시스코 iOS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것이 바로 리눅스 기반으로 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은 다 운영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S가 같은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포그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리얼타임 트래픽에 대한 것을 모니터하고 애널라이즈 합니다. 그래서 뭔가에 대한 것을 하죠. 아, 문을 닫아야 되겠다. 아, 이퀴먼트에 대한 세팅을 바꿔야 되겠다. 아, 트레인에 대한 브레이크를 동작시켜야겠다. 비도를 주밍해야 되겠다. 뭔가 프레젠스 리딩 어떤 압력에 따라 갖고 어떤 밸브에 대한 것을 뭐 더 열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바 차트에 대한 걸 크리에이션 하든가 혹은 얼러트를 보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요런 네트워크 상황에서 모니터하고 어널라이즈에 대한 걸 하고요. 머신 투 머신, 머신 투 머신, M2M이라고 그러죠. 머신 투 머신, 머신 투 머신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있고요. 머신 투 피플로 데이터를 보내주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라이트 스마트 트래픽 라이트 그러니까 교통 신호등에 대한 예를 들었어요. 신호등이라고 하는 것이 로컬한 정보에 따라서 로컬한 센서 정보에 따라서 동작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지나다니는 걸어다니는 사람하고 자전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프로칭하는 스피드 어프로칭하는 비클들의 이제 스피드를 보고 나서 디스턴스에 대한 걸 메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교통량 흐름도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트래픽 라이트라고 하는 것이 네이버 라이트랑 다른 옆에 있는 라이트가 이 교통신호등, 옆에 있는 교통신호등, 뒤에 있는 교통신호등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코디네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 흐름을 빨리빨리 빼주는 거죠. 그게 이제 ITS라든가 뭐 그런 거 되는데 스마트 라이트 센스가 이제 어프로칭 하는 사람한테 이제 워닝 시그널을 보내주는 거든가. 그다음에 바이스클 한테 그걸 뭐 모디파이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비클 투 비클 커뮤니케이션이 돼 가지고 액시던트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뭐 바이크에 대한 사이클 이 아웃 사이클을 체크 뭘 모디파이 해 가지고 나중에 액시던트를 아주 줄인다는 거네요. 제가 자전거를 잠깐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이클을 이제 모디파이 해 가면서 좌우지간 사고가 덜 나도록 할 수 있게 하고요. 라이팅 시스템에 데이터를 모아 가지고 리얼타임 애널리틱으로 써 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코디네이팅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포그 컴퓨팅에 대한 환경이고요. 이걸 통해 갖고는 사이클하는 모디피케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로드 컨디션, 트래픽 패턴에 따라 갖고 타이밍하는 사이클에 대한 걸 또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빨리 뭐 하거나 느리게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 여러 가지 트래픽 시스템에서의 클러스터된 온도 정보 자체는 이제 클라우드에 보내 가지고 이제 클라우드에서 롱텀 트래픽 패턴에 대한 거를 애널라이즈 하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한 것은 이제 포그 컴퓨팅에서 하고 조금 장기간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 가지고 뭔가 처리해야 되면서 롱텀에 대한 애널리시스를 해야 되겠다. 그건 이제 어 센터 쪽에 보내서 클라우드 서버 쪽에 보내 가지고 거기서 실행할 수 있도록 인제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볼까요? 데이터 인 모션이 있고요. 데이터 인 레스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움직이는 데이터고요.
얘는 쉬고 있는 데이터야.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거고요. 이건 트랜스미션 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너레이트 되고 어딘가 익스트랙팅 되고 하는 과정이 바로 데이터인 모션이에요. 어? 그래서 이것이 eventually 스토어 되진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데이터가 그냥 날아갈 수도 있고요. 혹은 저장도 될 수 있는 데이터예요. 데이터인 모션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뭐가 일어났을 때 뭔가 스토리텔링 하는 것은 데이터 at rest라고 하는 것은 스토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하죠. 이름은 거창하게 썼는데 만들어지는 이모션하는 데이터, 그다음에 이 REST하는 데이터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xtracting value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인모션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거 가지고 데이터에 대한 거에 데이터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밸류를 이제 의존을 해야 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리테일, 헬스케어, 매니팩처링, 에너지 프로덕션, 퍼블릭 섹터, 서비스 프로바이더 마켓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 인 모션 측면에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데이터 인 모션은 점점 패스터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 저기 뭐야 저장돼 있는 데이터보다는 약간 값싼, 그러니까 정보력이 좀 적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앤 레스트는 정보력이 있는 것만 저장하고 정보력이 없는 거는 그냥 뭐 굳이 저장하지 않고 그냥 날아가는 거죠. 뭐. 데이터 인 모션이라고 하는 건 로케이트에 위치하고 그다음에 저장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그런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나를 만생되는 것이 점점 많은데 더 이상 이제 듀플리케이트 할 수가 없고요. 센트럴라이즈 데이터에 그걸 저장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머전시 서비스 임플리멘테이션이라는 것이 라지 넘버 오브 센서 데이터에 대한 것을 캡처하거나 프로세싱하는 센서에 대한 걸로 임플리멘테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디시전하거나 액션에 대한 것이 보면은 필요합니다. 엣지에서 필요합니다. 엣지에서. 데이터 크리에이션 됐을 때 위드 엣지 데이터에서 보게 되면 컨텍스트 어워할 수 있는 것, 파워에 대한 프로세싱에 대한 것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요. 이게 보면 인텔리전스를 갖고 온다든가 아날리티컬 알고리즘에 대한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걸 필요하는 거죠. 그래서 인텔리전스하고 아날리틱하게 호구 쪽 엣지 노드에서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상당히 잘 만들어져야만 될 것 같아요. 데이터를 생성하는 쪽서부터. 근데 데이터 인 모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리얼타임 인사이트하게 이게 인사이트를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얼타임 프롬핑 베더 베스터 디시전 하는데 상당히 좋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데이터 그로스, 데이터 성장하는 걸 볼까요? 프롤리퍼레이션, 뭐 확대하는 거죠. 디바이스가 점점 늘어나는 거. 그치, 상당히 익스포넨셜 그로스하는 데이터 제너레이션하는 데이터를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디바이스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센서라든가 다른 쪽 디바이스들이 또 상당히 또 익스포넨셜리 그로우하고 있고요. 모어 라우터가 이제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뭐 그런 식에 대한 것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모바일 라우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모바일 라우터라는 것은 뭐 비행기 안에 있거나 커머셜한 비클, 퍼스널 오토모바일에 이제 모바일 라우터가 이제 있어가지고 차 내라든가 비행기 안에 인터넷을 모아서 같이 다 같이 하나의 라인으로 보내는 모바일 라우터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IoT 그로잉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바운더리 자체가 또 이제 경계가 약간 무너지거나 경계가 없어지는 혹은 경계가 좀 변경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액츄얼리 무브하고 있다. 그래서 와이어리스 로밍이라고 하는 것에 인터넷 액세스에 대한 걸 향상하고 모바일 네트워크를 임플리멘테이션하고 네트워크 체인징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implementation of mobile network이라고 하는 것이 psychology, behavior, consumer 사이코 심리학적이나 행동에 대한 거는 변화를 시키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anyway, anywhere, on demand access에 따라서 바의 raising하는 비즈니스가 더 크다. 뭐 이거는 한번 여러분이 한번 영어를 좀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트래픽 센서에 대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자동차에 대한 에서 발생하는 트래픽 상당히 1초 1분에 라이트에 대한 걸 지나가는 그 자동차 안에서 많은 자동차에 대한 데이터를 컬렉션 할 수가 있다. 라이트가.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스마트 트래픽 라이트에서 신호등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센서 자체는 여기 그 안에 센서는 그 안에 지나다닌 정보에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모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데이터는 되게 작고 그다음에 스토리지 스페이스도 되게 작게 양형을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 트래픽이라고 하는 것이 메트로폴리탄 시티라고 하는 데를 건너갈 때 여기 스마트 트래픽 라이트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멕시코 시티나 런던 같은데. 근데 여기 센서가 사우전드 밀리언 수만 개의 수백만 개가 있어갖고 데이터 트래픽을 이제 모은다고 한다면 데이터 컬렉션이 증가한 것, 익스포넨셜리 인크리지 하는 게 무엇이고, 그거에 대한 건 스토리라든가 어널리시스 리퀘어먼트 관점에서 한번 그거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제 고민해 보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이제 it's all about the data. 데이터 전부 다예요. 그래서 요즘은 데이터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데이터 시대. 과거에는 정보 시대라는데 지금은 이제 데이터 싸움을 갖고 있어서 어떤 그 정확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누가 갖고 있느냐.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싸움이라고 보통 많이 합니다. 데이터가 점점 이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 데이터가 익스포넨셜리 그로스를 하고 있고요. 새로운 인터레스팅 에리아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비즈니스, 빅데이터 비즈니스를 이제 만들기도 합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아주 베스트하고 컴플렉스하고서 스토어 어렵거나 프로세스 어렵거나 어널라이즈 하기 어려운 전통의 기법을 가지고 나서 그것을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빅데이터는 대개 3디멘전, 볼륨, 벨로시티, 버라이어티 세 3V로 이 특성을 지을 수 있어요. 볼륨이라는 건 데이터의 양입니다. 한 번에 발생할 수 있는. 어, 그래서 이제 프리딕트 할 때 2020년까지 한 35배? 이 교재가 한 2017년 뭐 그때 아마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2018년 뭐 그때인데 그때 대비 2020년에는 50배 증가하는 거를 이제 볼륨으로 생각하고 벨로시티는 속도입니다. 속도, 레이트. 속도. 데이터가 제너레이션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뉴욕 스토크 익스체인지 하는 데서 빌리언 쉐어, 그러니까 1빌리언 10억 주식계가 발생하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어, 저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가 이걸 병렬시켜야 되고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가 변경한 상태에서는 이런 데이터에 대한 것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라이어티에 대한 건 타입 오브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스테이트가 뭐뭐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라지 컨트리뷰터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언스트럭처드 데이터. 로그 파일이라든가 픽처라든가 비디오든가. 근데 이게 상당히 표현이 잘 쓸 수 있다. 그러면 스트럭처드 데이터. 언스트럭처드 데이터는 이제 여기 보면은 70에서 90% 데이터에 대한 것이 거의 뭐 이 정도 얘기가 되는 것이 바로 언스트럭처드 데이터가 있고 스트럭처드 데이터는 것은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프로세싱 할 때 빅데이터 어널리시스 할 때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 어널리시스 할 때 데이터에 대한 것을 포맷을 맞추는 거 정형화하는 게 상당히 이제 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정형 비 u 컨스트럭티드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특성은 드래스틱한 체인지 가 요구합니다. 그래서 컴퓨팅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액세스할 수 있어야 되고, 네트워크는 그걸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스토리지는 그걸 스토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시 꺼지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큐리티에 대한 것은 그걸 프로텍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에 대한 것이 필요하고요. 데이터는 상당히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고요. consequently 어떤 결과에 대한 것도 포함하고 있다. 메인 드라이버, 이거 어드밴스드 인 테크놀로지.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뉴 어프로치를 필요로 하고요. 스토리지라는 건 컴퓨팅 분야에서 그렇게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arious aspect of string computing, 그다음에 transmitting big data에서 아파치나 하독, 웹엑스 팀, 카산드라, 카프카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데이터에 대한 어널리시스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큐리티 컨선을 볼까요? 데이터 스토리지 하는 관점이에요. 데이터 저장할 때에 대한 시큐리티 컨선이에요. IoT 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 할 때마다 이제 데이터를 스토어합니다. 일정 시간 동안 하던 아니 오랫동안 영구적을 하던 데이터를 끄집어내기 전까지는 저장을 해야 되고요. 어, 어떤 그 컨스탄트 커넥션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디바이스하고는 대한 이런 디바이스에 대한 그 시나리오가 공통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비클 트래커 차량에 대한 추적하는 거죠. 트랜스포트 트럭에다가 이걸 설치했다면 트랜스포트 트럭에다가 했다면 시스템이라는 게 일정한 피어리어드 동안 트랙 아웃 오브 렌지 고장날 때 캔나 커뮤니케이트 트랜스밋 딴 거랑 트렁크랑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을 때에 참을 수 있는 톨러러블 피어리어드라는 걸 시스템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때 트랙은 그 디바이스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스토어되어 있는 데이터는 이제 스스로 자기가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데이터에 대한 거를 그냥 자기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은 지나다니는 트래픽에 대한 거를 이제 저장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커넥티드 카 자율주행 차에 대한 것이 또 이거제 나오는데 리페어 해야 되는데 인프라스트럭처 컴퍼니가 어떤 액션 옥션을 선택합니다. 이거 뭐지 경매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차량에 대한 커넥티드 카에 뭔가 수리를 해야 될 때 그래서 인슈런트 컴퍼니라고 하는 것이 보험사가 이제 옥션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너 데이터 스틸 스토어드 인 카 스토리지에 다 저장돼 있는 데이터에 대한 거는 다 저장돼 있고요. 이 두 가지 이그젠플이 보게 되면은 키 인크립션 해야 되는 것과 템버링 데이터 스레트 뭔가 데이터 스레트 하는 놈을 이제 피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스크탑, 랩탑 스토리지에 대한 거, 하드 드라이브 SSD에 대한 거, 빌트인 인크립션을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셀프 인크립션 드라이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크립션 디벨롭에 대한 건 드라이버 자체적으로 일어나 있고요. OS하고는 약간 무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IoT 웬만한 디바이스들, 에브리 IoT 디바이스를 인클루드 하지 않았을 때 매니팩처는 릴리 새로운 비즈니스를 이제 그 새로운 키를 집어넣어서 셀프 인크립션 프레시 메모를 기초로 해서 네오 디바이스를 아주 그냥 릴리즈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썸 드라이버 SD 카드 보내 더 컨셉 셀프 인크립 스토리지 디바이스 is very important to IoT. 그러니까 이게 카드 포맷하고 하지만 더 셀프 인크립션 하는 거 스토리지 디바이스 하는 거 컨셉은 중요하다 얘기가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프로바이드 서비스의 서버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그 디스 서버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대개 이제 데이터 누군가 보지 못하도록 인크립션을 이제 하게 됩니다. 레귤러 백업 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레귤러 백업.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도 레귤러 백업을 반드시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해킹 당해가지고 다 날렸어요. 근데 이제 백업돼 있는 게 있으니까 최근 며칠 데이터만 날리고 그전 거는 다
복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트랜스미션을 하면서의 시큐리티 컨선. IoT 디바이스는 되게 작고요. 인익스펜시브, 그래서 비싸지 않은 걸로 돼서 시큐리티에 대한 걸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도 하나의 조그만 컴퓨터예요. 그래서 메모리도 있고요. 컴퓨팅 리소스도 있고, 근데 컴플렉스하고 이볼빙 시큐리티 알고리즘을 지원하진 않아요. 모던 인크립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more processing power, 좀 프로세싱 파워를 과거 거 대비 더 어, 파워풀하다는 얘기고요. 피지컬 시큐리티뿐만 아니라 IoT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이 펌웨어라든가 데이터 트랜스미트 할 때 그것을 잘 프로텍트 할 수 있도록 뭔가를 생각해야 된다.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properly secure through the encryption. 그래서 데이터가 인크립션 되지 않고 그냥 날아온다면 it can be intercept 되고 캡처도 되고 manipulated while in transit. 지나다니는 걸 뺏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보고 값을 바꿔서 집어넣어서 보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러한 액션들의 어떤 것도 시스템의 컨피던스에 대한 것을 컴프로마이즈 하거나 데이터 언리라이블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잘 보완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약간 여기 섹션의 결론이에요. 문제에 대한 걸 미티게이트 완화시키기 위해서 IoT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이 레이티스트 버전 펌웨어, 그러니까 버전 업그레이드를 계속해서 버전 업 깔으라는 얘기예요. Any communication is done using protocol secure encryption by default. 그러니까 저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크립션 해가지고 보내는 거에 대한 거는 굳이 안 해도 얘가 디폴트로 지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여기 ensure that all communication is done using protocol secure time defaul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크립션 알고리즘이라는 게 되게 강력하죠. 올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 자체 대비 올드 알고리즘은 이제 탐험될 수 있는 약점, 딴 사람이 좌우지간 찾을 수 있는 약점이라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크립션 메소드를 뭐 선택하겠죠 하더라도 all endpoint라고 하는 건 most secure 파라미터가 available하게 일단 만드는 것을 까먹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시큐리티 값만 바꿔가지고 어떤 상황이든지 다 적용해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거야. 어, 트릭하기 위해서 uncommon attack is ugly 하는 거야. 트릭 디바이스를 여기서 트릭하는 거야. 속이는 거야. 디바이스가 어글리 할줄 some accuracy, optimal security parameter. 근데 이건 이미 이제 다 이제 털린 거죠. 근데 그거보다 디지털 서티피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을 권한다. 디지털 서티에 대한 것은 샌더하고 리시버 전부 다 검증할 때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스몰 IT 디바이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되게 이제 메모리라든가 CPU에 대한 캐패시티는 이제 제한됩니다. 서버하고 클라우드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 시큐어할 필요가 있을까? 에 대한 얘기예요. 스트롱 인크립션 알고리즘을 커뮤니케이션 할 때 쓸까? 이제 그거예요. IoT 디바이스라는 것은 IoT immediately 디바이스, 게이트웨이 컨트롤러 immediately 디바이스를 사용한다는 거고요. naturally intermediary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은 레이티스트 소프트웨어 최근 버전으로 이제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그때그때마다 업데이트를 하라는 얘기예요. The device becoming the weak break in the chain. 체인을 깨는 뭐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얼추 많은 내용을 쉬운데 제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같긴 한데 현재 뭐 서머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음, 포인트가 어디 갔죠? 여기 있다. Personal information, 헬스라든가 locate, wealth, personal detect, and behavior라고 하는 것 자체가 IoT 디바이스로 지나다니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볼륨에 대한 것이 보면 increasing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라든가 데이터 프로텍션을 약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와이어리스에 대한 기술들이 여러 가지 소개가 됐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보게 되면
diversity of IoT device. 그러니까 다양성에 대한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리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은 커버리지, 밴드위드스, 리퀘어먼트에 따라서 파워 컨슈밍, 디플로이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와이어리스 테크놀로지를 쓸 건지에 대한 걸 셀렉션 해야 된다. 그래서 시큐리티에서 와이어리스 상황에서 시큐리티 고려될 사항이 뭐가 있지라고 보면 시큐어 프로토콜 선택하는 거, 매니지먼트 프레임에 프로텍션 하는 거, 프리퀀시 제미 인터랙션 하는 거, 액세스 어디였죠? 액세스 로그, 액세스 포인트를 찾는 거, 그다음에 시큐리티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측면에서 이제 사용하는 거,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프 프레미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온 디맨드 또 쉐어드 풀 컴퓨터 리소스에 대한 걸 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은 IaaS, PaaS, MPS, SaaS에 대한 것을 다 포함하고 있고요. 포 컴퓨팅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 인프라스트럭처에 가질수록 포 컴퓨터로 또 엣지 쪽에 가까울수록 두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이 immediately decision 하고 난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것을 이 코어 컴퓨팅에서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IoT 디바이스가 점점 많아지는 게 문제긴 합니다. 근데 익스포넨셜 그로스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데이터가 레스트하고 있던 데이터 인모션하고 있던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캐릭터라이즈 3디멘전에서 보게 되면 빅데이터는 볼륨, 벨로시티, 버라이어티 3S로 우리가 특성을 얘기합니다. 데이터가 서버에 저장돼 있을 때에는 데이터 템퍼링, 랩, 스래프트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기 위해서 서버 안에 있는 데이터는 인크립션을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레귤러 백업 통해 가지고 로스에 대한 걸 어떤 진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로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 그다음에 펌웨어라든가 프로토콜에 대한 것을 가장 최신 버전으로 보게 되면 IoT 디바이스 레이티스트 버전으로 이제 갖게 하게 되고 있고요. 두 개의 서로 다른 노드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될 때에는 시큐어한 인크립션을 제공해 주는 그 프로토콜을 따라서 하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모듈 4 IoT 커넥팅 IoT to the network. 그래서 포그 컴퓨팅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에다 뭔가 IoT 장치를 붙이는 그런 내용에 대한 내용을 이번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